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10월 17일 넷플릭스 공개가 예정된 복수의 레퀴엠의 첫 방송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넷플릭스 긱드윅 24를 기념해 약 4분 30초가량 되는 클립이 유튜브에 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티저와 정보 공개로 대략적인 스토리를 파악해볼 수 있는 작품이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작품에서 지온군이 처한 내부적인 상황이 엿보이는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1년 전쟁 작품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담 이글로와 08소대 애니메이션을 유튜브 건담 채널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니 이 작품들과의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겠죠. 자, 또한 영상과 별개로 글로 공개된 설정들도 좀 있어서 오늘의 건프라썰에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로 나온 정보들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어딘가로 행군 중인 지온군 병사들의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장소는 루마니아고 시점은 우주세기 79년 11월 6일 15시 27분입니다. 지온이 점령한 오데사 광산기지를 지구연방이 탈환하는 오데사 작전이 11월 7일 06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투 약 14시간 30분 정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것이고 배경이 되는 루마니아는 사건의 중심이 되는 오데사가 위치한 우크라이나와 접해 있는 국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들이 진입하고 있는 도시는 루마니아의 제2도시인 클루지나포카인데 연방 쫄보들이 주랭량을 쳐서 기지가 비어있고 오늘 중에 기지로 복귀해야겠다는 지휘관의 대사를 보면 이들의 목적은 여길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행군 중이었던 지온 병사 한 명은 I told her it was only one more mission. Then I'd be back home in space. 이런 클래식한 사망 플래그를 뱉은 뒤 진짜 총에 맞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작된 지구연방의 기습으로 지온군은 후퇴를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연방에 포위되어 퇴로가 차단되고 말았죠. 이에 이 지휘관은 가우공모의 MS 지원을 요청, 우리가 이미 티저 영상에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 그 장면을 거쳐 주인공 이리아가 이끄는 레드 울프 부대가 연방의 대공포화가 쏟아지는 곳에 강화하며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자, 티저용으로 따로 편집된 압축적인 영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4분이 넘어가는 분량치고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읽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작품의 배경이 될 오데사 전투는 지온의 마쿠베가 관리하는 광산기지 오데사를 지구연방이 탈환하는 작전으로 본격적인 전투는 11월 7일에 시작되지만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작전인 만큼 이미 연방 육군 병력이 유럽 전선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전 약 한 달 전인 10월 10일 레빌 장군이 이끄는 지구연방 본대가 영국 사우스햄턴 기지에 집결, 다음날인 11일 도버 해협을 건너 유럽 대륙에 상륙했으며 20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기동해 연방의 다른 부대들과 합류하여 본격적인 공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나오는 11월 6일 유럽 전선에는 이미 지구연방 병력이 득실득실하고 있었다는 얘긴데 영상에서 왜 지온군은 쫄보 연방이 다 도망갔다면서 모빌 슈츠 한 대 안 끌고 이런 공격당하기 딱 좋은 진영으로 룰루랄라 행군을 하고 있었느냐? 당시 유럽전선 지온군의 지휘체계가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온군 유럽전선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인물은 08소대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이 친구 유리케란의 소장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최고 요충지인 오데사 광산기지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 마쿠베는 키시리아자비의 돌격기동군 직속으로 유럽전선 사령관 유리케란과 별개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그는 오데사에서 채굴한 희귀 자원을 우주로 올려보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전선을 사수해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이겨볼 생각이었던 유리케라네의 유럽 방명군과 협동해서 뭘 해볼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전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첩보기관이 키시리아자비의 소관이어서 유리케란에는 아무튼 유럽 대륙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계급도 마쿠베보다 더 위인 인물이었음에도 지구연방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마쿠베를 통해 들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코앞까지 몰려온 연방군의 규모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새로 공개된 복귀의 영상에서 지온군 지휘관이 무척 무능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몰랐으니까.
어쨌든 오데사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클루지나 포카에 있는 걸 봐선 마쿠베 부하들일 리는 없겠고 유럽 방명군 소속인 부대일 테니 지구 연방군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만은 하죠. 물론 근데 이 지휘관 아저씨는 그거 말고도 좀 무능해 보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미 나와있던 티저 영상 클립들과 비교해보면 또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 지온군은 클루지나 포카 찍고 해가 지기 전에 기지 복귀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의 바로 뒷내용으로 보이는 지난 티저 영상에서는 클루지나 포카에서 자리를 잡고 승전보를 올리고 여기서 수경까지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행군 중에 연방의 습격을 받아 타격을 입게 되면서 원래 계획과 달리 여기에 머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낮에 벌어진 전투를 통해 이 지역에 지온군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지구 연방이 심야에 건담을 보내 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담의 기지 습격에서 불과 6시간 후에 본격적인 오데사 공격 작전이 시작되는 만큼 역시 완전히 개털이 된 상태로 궁지에 몰린 주인공들이 이 난전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지가 본편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번 영상에서 레드울프 부대가 지원 요청을 받고 강화하면서 말하자면 다른 부대에 파견을 나온 느낌으로 이 부대에 온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나온 티저 영상에서 주인공 일리아가 다른 등장인물들을 오랜만에 만났거나 혹은 처음 본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약간 의아했었는데 원래 소속이 달라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아무튼 강화 과정에서 레드울프 부대가 타고 온 가우가 격침돼 버렸고 이날 밤 12시 건담 EX가 클루지나 포카 기지를 습격해 이 기갑 부대도 또 괴멸하게 되면서 원래는 레드울프 부대와 소속이 다른 마젤라 어택 조종사인 엔더 히튼, 보병인 헤일리 아훈, 그리고 리사이클 센터에서 근무 중인 정비장교 RP 자이도스 대위 등의 인물이 레드울프 부대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티저에 처음 등장해 주인공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대사를 칠 때부터 소속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이 의사 양반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세력에 구속되지 않고 의료 행위를 하는 UMRC에 소속된 의사인데요. UMRC는 현실에 국경 없는 의사회와 비슷한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상해를 입은 부상병들을 혼자서라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전장에 자원했다가 연방의 습격에 휘말려 지원군인 주인공들과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또 지금까진 배경 설정이 나오지 않았던 주인공 이리아의 부하들, 그러니까 레드울프 부대 소대원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나왔습니다. 먼저 소대원 중 가장 고참이자 부소대장인 리드 겔피 중위는 주인공과 가장 오래 함께해온 에이스 파일럿이고 유머러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종하는 자크의 코드네임은 레드울프 브라보로 어깨와 머리에 부대 컬러링이 되어 있는데 숄더 아머의 추가 스파이크는 실전용은 아니고 그냥 위험용으로 달아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닐런드 르시안 중위는 지구 강화 직전 우주에서 공을 세워 중위로 진급했으며 빈정되는 성격에 어린 만큼 성질급한 구석도 있지만 조종 실력과 군에 대한 충성심은 확실하고 동료들과의 신뢰도 두터운 인물입니다. 조종하는 자쿠 레드울프 찰리는 어깨에만 부대 컬러가 들어간 만큼 성능상으로도 기본 양산형과 차이가 없는 베이직한 기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케일 자바레타 소위는 레드울프 부대의 저격수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적전에서 망설이지 않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 지원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고 월급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인물이지만 사실 지원의 독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하네요. 조종하는 자쿠 레드울프 델타는 어깨와 손 부분에 부대 컬러링이 들어갔고 주로 사용하는 장거리 라이플에 맞춰 전용 조준기가 커스텀된 기체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얘가 들고 있는 롱 라이플이 원래는 디오리진에 설정이 있는 대함 라이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름과 설정이 공개된 육전 강습형 건탱크 B형 같은 것만 봐도 이 작품은 이글루를 비롯한 정사 세계관에 포함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사에 해당하는 대함 라이플이 아니고 굳이 멀티버스 세계관인 디오리진 버전 라이플을 들고 나온 것이죠. 디오리진 설정을 도입한 부분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일단 이 지온 마크가 그렇죠. 정사 세계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온 심볼은 이거고 이거는 원래 우주군에 한정적으로 쓰였던 마크입니다. 근데 여긴 지구인데도 이걸 쓰고 있으니까 정사 설정에는 맞지 않죠. 하지만 디오리진 세계관에서는 이게 원래 지온 마크고 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전의 지온 마크가 지구에서 사용된다는 건 이게 디오리진 설정을 따르고 있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말이죠. 또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지원군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정사의 설정과는 맞지 않고 심지어는 설정에는 아예 없는 디자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 찾아보니까 정사가 아니라 디오리진 설정상에 나와 있는 군복 디자인을 따르고 있더군요. 이런 자잘한 디자인과 설정들이 정사 설정과 맞느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수많은 올드팬을 거느린 작품이라면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아시다시피 제가 바로 또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는 놈인데, 정사와 디오리진 모빌 슈체 디자인이 섞여 나오는 게 확인된 은혜의 환영도 그렇고, 디오리진 설정이지만 공식적으로 디오리진 세계관의 작품은 아니라는 극장판 쿠크루스 도안의 섬도 그렇고, 어째 디오리진 설정을 우주세기에 섞어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느낌인데, 반다이 입장에서는 디오리진 애니를 끝까지 완성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인기가 많은 디오리진을 버리고 갈 이유도 없으니 적당히 정사에다가 디오리진을 버무리면서 가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이러다가 반다이가 공식적으로다가 디오리진 설정 중 일부를 정사 설정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복수의 레퀴엠이 공개되고 나면 작품을 일단 보고 나서 이렇게 디오리진과 정사의 설정들이 섞이는 부분들에 대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뤄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새로 공개된 영상을 중심으로 복수의 레퀴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건담 채널에서 본작과 관련이 깊은 건담 이글루와 08소대 전편을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주말 동안 한시적으로 공개하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개 일정은 이런데요. 공식이라고는 해도 얘네가 일본 타겟 채널이라 한글 자막은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아예 지역 락이 걸려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시리즈 모두 스트리밍 되는 곳이 거의 없는 작품들이고, 곧 있으면 복귀엠도 나오는데 쪼잔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넷플릭스에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곧 넷플릭스에 자막 달 돈 좀 지원해 달라고 해.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원래 이번 주 예정이었던 슈퍼 건담 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